태아에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대표님? 송 대표님? 네, 그러면 우리 4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269조 1항을 지키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름가치 시민연합 대표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막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5이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막둥이가 이제 1학년을 들어갔는데요. 이 막둥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사실 이 사회에서 아이를 5 키운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재롱을 피고 엄마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생명을 낳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는 그분들에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이를 한번 출산해서 낳아보시고 그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정말 강하게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서두가 길었지만 오늘 몇 분의 발언자들이 있으십니다.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뤄내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중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언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자유인 네트워크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수진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낙태 시술한 의료 종사자는 형법 제270조 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받고 있고 4월 11일 판결 날 것입니다. 통상 낙태죄로 불리는 이 조항들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2번째로 2012년 첫 심리 때는 재판관 8인 중 4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생명의 단계에 따라 다른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태아를 생성 중인 생명이라고 개념화하여 완성된 생명인 온전한 인간보다 가치가 덜한 존재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주까지의 태아에게는 정신 능력이 없다거나 24주까지의 태아는 호흡이 불가능하여 모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자적 생존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태아의 생명 가치를 상대하여 낙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정신 능력을 잃거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여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할 수 없듯이 태아 역시 사고 능력이나 생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12년에 낙태죄 합헌 판결 때에도 헌재는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 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며 인간이면 누구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 상태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생명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의 귀한 생명은 2012년대의 판결과 같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아가 성숙한 인간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면 낙태는
원치 않는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임산부의 택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야말로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임산부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마지막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이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없듯이 임산부의 삶을 위한 태아의 희생도 허락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어려움은 태아의 희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100만 낙태죄 합법화 서명을 한 천주교회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 청구 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담화문에서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금욕을 강조하지 말라며 청소년들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 권리라는 이름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2 교과서에는 어른들도 모르는 피임법을 12가지나 기술하고 있고 실제로 콘돔 끼우는 법을 실습한다고 학생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성관계를 맘껏 해도 되는데 피임을 잘하고 만약 운이 안 좋아서 아기가 생기면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해달라는 주장과 연결이 되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고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산율도 줄어드는데 이거야말로 아이를 어려움으로 내모는 학대 아닙니까? 여성은 자연분만을 할 경우 태반이 자연 박리되면서 자궁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면 인공적으로 도구를 이용해 자궁 내막을 긁어내게 됩니다. 피부에 반복적인 상처가 위험하듯이 낙태를 하게 되면 자궁이 내막이 손상되고 반복적이면 굼고 염증이 반복되는 골반염으로 시달리고 자궁 내막증, 유착, 통증, 또 원하는 때에 임신이 되지 않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사회를 위한다면 현재의 낙태죄 합헌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법조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합헌을 유지해 주실 것을 재판관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태죄 합헌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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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